네, 다음 달 7월부터 울산시에 자치경찰이 생깁니다. 울산자치경찰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총괄하게 되는데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김태근 위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수장이 되셔서 네. 가문의 영광, 본인의 영광일 텐데 소감 어떠세요? 네, 뭐 가문의 영광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된 김태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주로는 제가 이렇게 비판자, 평가자 입장에 있다가 이제 책임지는 위치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더 무겁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얘기됐던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그것의 초기 정착 과정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쨌든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 자체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그 치안의 요구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행정이 좀 받아 안아서 친절한 어떤 치안 행정, 시민들에게 편안한 치안 행정을 통해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듯 주란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울산에서 처음 하는 것이어서 울산경찰청이 있는데 자치경찰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자치경찰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요? 국가경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냥 지방자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 얘기할 때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자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경찰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동안의 행정, 경찰의 행정이 국가 행정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지역민들의 입장이나 지역의 특성과 요구들이 반영된 방식으로 경찰 행정을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모두가 다 자치경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국가경찰 사무는 계속 존재하고 자치경찰 사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상 얘기하는 방범이나 생활안전 문제, 교통, 그리고 뭐 지역에 있는 경비 문제라든가 뭐 아동폭력, 가정폭력 등 이런 주민들과 밀접한 역할들을 자치사무로 분리해서 그것을 자치경찰 사무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는 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 업무가 이제 디테일해진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자, 이거 뭐 저 이런 손님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근 위원장은 시민연대 사무처장을 하셨잖아요. 본인 귀에도 이런 얘기 다 들어갔을 테니까 그냥 뭐 직격탄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연대에 있던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경찰은 뭐 알겠느냐. 뭐 심지어는 송 시장의 보훈 인사다. 이런 얘기 다 듣고 계시죠?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송철희 시장님 보훈 인사란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민연대는 어쨌든 비판자, 감시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송 시장님의 그 시정 운영에 대해서 딴소리를 가장 많이 했던 집단이라고 하면 시민연대일 겁니다.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과 이것에 초대위원장을 저를 임명하는 과정에 송 시장님도 약간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껄끄러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의 취지 자체가 시민들의 입장들을 반영해서 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 출신보다는 시민단체 출신이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요청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시장님이 부담스럽지만 수용했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문 경찰 행정에 대해서 뭘 알겠어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는 이게 초기 정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의 행정과 일반 행정과 경찰청의 행정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갈등 관계일 수도 있고 권한과 책임을 다투는 관계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20년 동안 하오면서 수많은 갈등 현장에 개입했던 사례도 있고 제가 3년 전부터는 울산경찰청의 인권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울산경찰들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살펴봤던 경험도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충분히 뭐 인지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 시장이 껄끄러워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보훈 인사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활동을 두루 했기 때문에 많이 해볼만하다. 알고 있다. 울산의 특성이 반영된 치안 정책을 이제 만들 것 같으신데 시민연대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울산에 어떤 특성들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울산 하면 뭐 그런 얘기들을 늘상 하지 않습니까? 산업수도. 그리고 울주군까지 포함되면 너무나 넓은 면적. 이런 것들을 울산을 그냥 일반적으로 산업적, 지리적
설명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 저희가 한번 이제 통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치안 통계들을 보고 있는데 뭐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현황이랑 검거율, 기초질서 이런 것들 다 보면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런 각종의 수치들이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들의 의식은 울산시가 전국 단위에서 가장 치안이 위험하다라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건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울산 시민들이 치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주민들의 요구들이 반영되는 치안행정 이런 것들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깐깐해 보이지만 자신감이 넘치시고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 초반 여러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요. 어떤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도가 도입된다고 바로 이게 성공적인 안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 불가피한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경찰행정과 치안행정이 70년 동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한과 책임 역시 나누어져 있었고 이것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에도 나와 있듯이 실무협의회를 둬서 울산시청, 교육청, 경찰청까지 포함된 다양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서로 다른 얘기, 서로 관점이 그동안 달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이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 또한 경청하고 그리고 일선 경찰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그 자치사무를 추진하는 경찰분들의 목소리도 좀 경청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뭐 익숙하시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염려하는 울산 시민들께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기대하는 울산 시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70년의 그동안의 행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가겠다라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고 조금 애정어린 시선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포함돼서 그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치안행정이 시민들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울산자치경찰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김태근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